네, 안녕하세요. 로드테스트 강준기 기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요, 혼다의 월드 베스트셀링 SUV입니다. 바로 CR-V입니다. 네, 이 차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형이고요. 2017년에 나왔던 5세대 CR-V를 기반으로 상품성을 조금 보강해서 나온 5.5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. 네, 이 차의 디자인 소개에 앞서서 이 차의 이름 CR-V는 대체 뭐의 약자인가,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CR-V는 1995년에 1세대가 나오면서 이런 거의 약자라고 했어요. Comfortable Runabout Vehicle. 네, 풀어보면은 편하게 아주 즐길 수 있는, 편하게 잘 달리는 차, 이런 지향점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살짝 이제 이 뜻을 바꿔서 컴팩트 레크레이셔널 비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. 아주 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차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바로 앞모습부터 대체 기존 CR-V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앞모습을 보시면은 범퍼가 조금 달라졌어요.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범퍼가 뭔가 좀 반듯하고 범생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들었었는데, 이 부분 변경을 치르면서 이쪽에 이런 크롬 라인들이 약간 비읍자처럼 넓게 들어갔죠. 그러면서 기존에 좀 순딩순딩해 보이는 이미지가 약간 좀 와이드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이미지로 좀 거듭이 난 것 같습니다. 네, 이 위쪽에는 기존 뭐 풀체인지를 치르면서 인상이 상당히 좀 날카로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, 헤드램프가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죠. 크면서 이 눈매의 끝선을 살짝 치켜 올리면서 뭔가 좀 차가 좀 매서운 느낌도 드는 것 같고, 차프한 이미지도 드는 것 같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안쪽에는 당연히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. 요즘에 이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헤드램프하고 그릴을 여백 없이 잇고 있죠. 이 차 역시도 그런 디자인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. 가운데 쪽에는 혼다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 있고, 네, 이쪽에 그릴 아래쪽에는 패턴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위쪽에는 두툼한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쓰고 있고, 아래쪽에는 굉장히 큼직한 벌집 패턴 무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네, 이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레이더 센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. 우리가 그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SUV의 이상적인 비율을 담고 있습니다. 차체 길이는 4630mm고요. 뭐 국내 SUV랑 비교를 해보면은 르노 삼성 QM6나 쉐보레 이코녹스하고 비슷한 체격을 지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 CR-V의 은색 컬러를 이번에 처음 보게 됐는데,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뭐 흔히 택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쨍한 색깔의 은색이 아니라 살짝 톤이 다운이 되어 있고, 이렇게 보면 또 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의 어떤 이미지하고 디자인하고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차체 높이도 요즘에 워낙 뭐 쿠페형 SUV다 해서 낮은 SUV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 차는 높이도 어느 정도 높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. 뒤쪽을 보시면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치르면서 약간의 또 보강이 되었습니다. 일단 이 테일 램프를 보시면은 이 CR-V는 1세대부터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위쪽에 세로로도 올라갔고 가로로도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구성이 된 그런 테일 램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, 이번에 부분 변경을 치르면서 살짝 스모키 화장을 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이 브레이크 빨간색 램프가 상당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톤이 다운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뭐 전부 다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가로로 쭉쭉 뻗어 있는 선들이 들어가 있고, 저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CR-V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아래쪽을 보시면은, 네,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. 듀얼 머플러, 또 운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께서 상당히 또 반길만한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고, 네, 아래쪽에는 뭐 과하지 않고 모나지 않고 딱 그냥 우리가 준준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게 CR-V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뒷모습 디자인 설명을 해드린 김에 저희가 적재 공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CR-V의 가장 핵심은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
네, 저희가 이 넓은 공간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골프백하고 대형 여행용 캐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골프백은 실제로 안에도 골프채가 가득 들어있는 상태고요. 네, 뭐 가로로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. 네, 이렇게 가로로 실었을 때도 지금 한쪽으로 다 밀어놓은 상태인데 옆쪽으로 거의 뭐 손바닥 한 뼘 정도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기본 용량이 VDA 기준으로 561리터입니다. 뭐 혼다 CR-V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 수치를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. 혼다 측에 따르면은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이 차의 최대 적재 용량이 무려 2100리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. 뭐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은 이보다 한 체급 위의 중형 SUV에 필적할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차를 처음에 보면서 아주 놀랐던 부분이 옆에서 뭐 그 트렁크를 닫았을 때 보면은 기역자로 꺾여 있는 그런 디자인 때문에 이쪽에 좀 깎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옆에를 열어보면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이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뭐 폭스바겐 티구안이나 뭐 현대 투싼 이런 SUV들이랑 다르게 뭔가 이 끝에까지 지붕까지 아주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트렁크 도어를 열었을 때 되게 차급 이상으로 트렁크 공간이 넉넉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골프백이랑 이렇게 대형 캐리어를 넣었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고 보면은 뭐 유모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짐이라든지 충분히 패밀리카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트렁크 짐들을 한번 빼보면은 예, 바닥 공간이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또 넉넉하죠. 그리고 안쪽에도 꽤 깊습니다. 공간이 깊기 때문에 뭐 이쪽 세로 길이가 긴 짐도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닥면 아래에는 네,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뭐 타이어 리페어 킷이라고 해서 간단한 펑크 수리 키트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 위쪽에 덮개를 빼내시면은 이 덮개 빼고서 대체 어디다 놔야 할지 좀 막막한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. 자, 이 CR-V는 아래쪽을 열어서 이 측면에 약간 덮개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 놓고 가로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덮개를 내리면은 네, 아주 매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높이가 좀 큰 캠핑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실었을 때도 아주 뭐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거, 이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2열 시트를 접기 위해서 굳이 뒷좌석까지 가서 레버를 젖힐 필요는 없습니다. 트렁크에도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요, 이렇게 당기시면은 쭉 내려가네요. 자, 이쪽에도 네, 되게 재밌는 거는 레버를 당겼을 때도 그냥 등받이가 확 하고 제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. 자,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차박 캠핑 정말 많이 즐기실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차박을 즐기기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. 2열 시트를 접었을 때도 네, 완전히 거의 100%에 가깝게 풀플랫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그 등받이하고 트렁크 바닥면하고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위쪽에 매트 이쁘게 깔아놓고 차박 캠핑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눕힌 김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 네,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넉넉한 것 같아요. 제가 키가 182인데요.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전에 기아 스포티지에 차박을 했을 때 다리 공간이 좀 삐져나가갖고 살짝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넉넉합니다. 네. 그리고 차박 아이템 중에 이쪽에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. 그것까지 활용한다고 하면은 아주 뭐 머리를 위까지 써갖고 굉장히 좀 널찍하게 차박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도 100% 폴딩을 지원하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리고 저는
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급에서 차박 캠핑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지붕이 낮은 SUV가 많다 보니까 막상 앉았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지붕에 좀 걸리는, 그래서 굉장히 좀 꾸부정하게 앉아야 되는 그런 SUV들이 상당히 많은데, 이 차는 제가 키가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안 닿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자, 여러분, 이 차가 진짜 실용적이라는 증거가 2열 도어에도 숨어 있습니다. 열면은, 네, 여러분 이 각도가 보이시나요? 2열 도어가 90도로 열립니다. 네. 이게 이번 이제 5세대 CR-V가 나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90도에 가깝게 열리는 도어가 소개가 되었는데,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유용합니다. 보통 SUV들이 한 요 정도 열리거든요. 요 정도 열리는데 이 차는 더 열리다 보니까 특히 아이 있으신 분들, 뭐 카시트에 설치하고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아이를 태웠을 때도 뭔가 좀 더 공간에 여유가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2열 한번 타봤습니다. 네, 이 차 또 제가 참 차 크기에 비해, 겉에서 보이는 크기에 비해서 실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적재 공간에서도 그랬고요. 2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2열 레그룸이 1m를 넘습니다. 이 수치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보통 중형 세단, 국내 중형 세단이 2열 레그룸이 900mm대이거든요. 오히려 중형 세단보다도 레그룸이 더 넓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폭스바겐 티구안보다도 2열 레그룸이 조금 더 넉넉한 수준이고요. 이렇게 앉았을 때 제 키에 맞게 앞좌석을 일단 맞춘 상태이고요. 주먹 여유 공간은 두 개가 좀 여유롭게 들어가는 수준입니다. 네, 이 정도라고 하면은 준준형 SUV라고 하더라도 공간만큼은 거의 뭐 중형 SUV랑 거의 뭐 차이가 없다.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는 6대4 방식으로 뒷좌석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. 등받이 각도도 소폭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가장 기본으로 세팅이 된 각도이고요.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시트는 살짝 뒤로 눕힌 상태입니다. 뭐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뭐 엄청 많이 뒤로 누워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딱 적당히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면은, 네, 암레스트도 좌우 크기가 좀 넓은 것 같아요.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넉넉하고, 또 이쪽에는 상당히 또 푹신푹신하게 쿠션을 설계를 해놔서, 네, 팔을 이렇게 놓고서 앉았을 때 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붕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네요. 사실 저는 이번 시승이 계속 의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잘 설계가 된 SUV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뒤쪽에도 당연히 이러한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차는 USB 포트가 상당히 또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좌우 각각 하나씩 되어 있고 앞좌석에서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CR-V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을 기본으로 4륜구동 모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차 시승차는 현재 4륜구동 모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에 이 센터 터널의 높이가 그렇게 높이 솟아있지 않고 거의 뭐 평평하게 아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3명이 타신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이렇게 앉아도 뭐 이렇게 턱이 높아서 발 놓을 공간이 애매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네요. 자, 그리고 제가 앞좌석의 시트 포지션을 좀 내려놓은 상태예요. 내려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발 놓을 공간이 아주 여유롭습니다. 네,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발이 크신 분들도 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도어 트림에 이렇게 3단계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번 CR-V에는 동급 최초로 가장 기본 모델부터 2열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네, 보통은 2열에 열선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상 1단계나 2단계 정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 차는 3단계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. 네, 그 다음에 앞좌석 공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 지난번에 혼다 오디세이 리뷰 보신 분들은 아마 좀 공통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오디세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우선
이 센터패시아 이 약간 이제 좀 돌출된 터치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. 기어 레버가 보통 이쪽에 센터 콘솔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대시보드에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죠. 이런 구성들이 상당히 오디세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자, 디스플레이 크기는 7인치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아주 시원스러운 크기는 아니지만, 네, 뭐 메뉴라든지 이 터치의 반응 속도라든지 뭐 그렇게 아쉬움은 들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. 뭐 스마트폰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, 지금은 제가 연결을 해 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틀란사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길 안에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여러분들,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 앱이나 티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요즘 차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,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. 뭐 이미 뭐 많은 버튼들이 터치 스크린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쪽에 뭐 가장 기본적인 오토 에어컨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. 열선 시트 3단계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브레이크 홀드, 뭐 오토 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앤 스타트 버튼, 해지할 수 있는 버튼, 아주 간결하게 축소화가 되어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이번에 CRV가 부분 변경을 치르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제 핸드폰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, 가장 큰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놓았을 때도 공간이 뭐 아주 여유롭습니다. 뭐 충전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컵홀더는 그 뒤쪽에 이렇게 두 개가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센터 콘솔의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입니다. 네, 혼다에 따르면은 이 수납 공간의 크기 자체를 일단 우선 키웠다고 해요. 자, 이렇게 열어보면은 네, 상당히 넓죠. 제가 이렇게 주먹을 넣어봐도 아주 뭐 그냥 공간이 깊숙합니다. 깊숙하고, 이런 부분들은 오디세이의 노하우가 조금 이 차에도 스민 게 아닌가,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. 안쪽에는 12V 소켓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소재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건을 수납해 놨을 때도 물건의 움직임을 좀 최소화시켰다,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리고 커버를 닫았을 때도 이 커버 위쪽에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동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, 운전할 때는 최대한 앞으로 밀어놔서 기어 레버를 뒤쪽에 놨을 때도 딱 그냥 팔꿈치 얹어 놓고 아주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높이 자체도 꽤 위쪽으로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는 그냥 좀 세단처럼 좀 편한 느낌도 든다,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되게 재미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리면은 이쪽에 간단한 거, 뭐 동전이라든지 통행권이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는데, 이것도 앞으로 하나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도 아주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부피가 굳이 큰 짐을 실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깝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숨어 있습니다. 네, 이런 설계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고 재밌죠. 자, 여러분,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 신형은 고객 선호 장비를 되게 알차게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. 우선 이 위쪽에 보면은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뭐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.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, 자, 특이하게 이 엔진의 온도라든지 이 연료 게이지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계기판의 어떤 숫자 폰트나 이런 구성 같은 경우는 혼다 오디세이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직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작다거나 크다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아주 그냥 전형적인 가죽 스티어링 휠, 그냥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보통을 추구한 느낌이 저는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.
그리고 이쪽에도 뭐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번 부분 변경을 치르면서 열선 스티어링 휠이 가장 기본 모델부터 들어갔다고 하고요. 이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버튼이라든지 차간거리 조절 버튼, 그리고 엘카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조절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 HUD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. 이 운전자의 신체 조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화살표들을 이용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뜨고 있는 이 정보창을 조금 더 높낮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